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일부. 강화도 외딴 한옥에서 홀로 살고 있는 80살 김순덕 할머니는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관절염으로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오래된 찻잔을 쥐고 있는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순덕은 젊은 시절 서울 명동에서 작은 포목점을 운영하며 4명의 자식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 과정에서 모은 돈으로 서울 강남 일대의 땅을 여러 곳 사둔 것이 지금은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한 4자녀는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할머니를 찾는 일이 드물었다. 설날과 추석에만 의례적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며 순덕은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과연 나를 그리워할까? 순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니면 그저 유산 분배에만 관심이 있을까? 그날 밤 순덕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자신이 가난해졌다는 거짓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해시태그 1장 4자녀의 삶. 김태준 첫째 아들 55세. 태준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 파트너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2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그는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다. 성공한 변호사라는 타이틀과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깊은 공허감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순덕에 대한 그의 감정은 복잡했다. 자신을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어린 시절 너무 엄격했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자신에게만 과도한 책임감을 요구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너는 큰아들이니까 라고 하셨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이야. 태주는 술잔을 기울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박미경 첫째 딸 52세. 미경은 강남 압구정동에서 고급 부티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의사와 결혼해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냉랭했고 2자녀와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영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미경의 마음은 애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들들만 편애했다고 느꼈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오빠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셨어. 딸은 그냥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여기셨고, 미경은 성공한 부티크 사업주가 된 지금도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과거의 서운함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 김민수 둘째 아들 49세.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었다. 4남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가족 내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자주 했다. 부인과 2자녀와 함께 분당의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민수의 감정은 4남매 중에서 가장 순수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고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가정사로 인해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는 정말 불효자다. 민수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자책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 김영애 막내딸 45세. 영희는 4남매 중 유일하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여유롭지 못했지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막내로 자란 영희는 어머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랐지만 그만큼 관심도 적게 받았다고 느꼈다. 언니, 오빠들이 다 결혼하고 손자까지 낳아드렸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영희는 가끔 자신의 처지를 한심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영희의 마음은 가장 자연스러웠다. 다른 형제들처럼 복잡한 감정은 없었지만 그만큼 깊이도 부족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2장 계획의 시작. 겨울이 깊어가는 12월 어느 날 순덕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강화도의 이웃 할머니 정순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줄래? 70 중반의 순자는 순덕의 오랜 친구였다. 무슨 일인데? 내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집도 날리고 빚까지 졌다고 해줘. 순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거짓말을? 순덕은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순자야, 난 정말 궁금해. 내 자식들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건지. 순자는 친구의 깊은 고민을 이해했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 알겠어. 도와줄게. 순덕은 또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신뢰할 만한 변호사에게 맡겨 임시로 관리하도록 했다. 공식적으로는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계획이 준비되자 순덕은 마음이 무거웠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자식들을 시험한다는 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모든 망설임을 압도하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3장 첫 번째 전화 마이너스 태준. 12월 15일 저녁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태준 변호사님이신가요? 저는 강화도에 사는 정순자라고 합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친구인데요. 태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에 관한 전화였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큰일 났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셔서 집도 담보로 잡히고 빚까지 수천만 원이 생겼어요. 태준은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지금 의식은 있으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전화를 끊은 후 태준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가난해지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생활도 빠듯한데. 태준은 즉시 강화도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강화도에 도착한 태준은 초췌해진 어머니를 보고 놀랐다. 순덕은 일부러 화장기를 지우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모든 걸 잃으신 거예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아, 어머니가 바보였다. 전화로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계좌가 해킹당했다고 해서 모든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믿으셨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가 무식해서. 이제 어떻게 하지? 집도 날아가고 빚까지.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태준의 속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다. 며칠 후 태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기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어머니가 어디서 사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좁아서 함께 살기는 어렵고. 순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첫째 아들조차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다. 괜찮다, 아들아.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제가 매달 생활비는 좀 보내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태준이 제안한 금액은 월 50만 원이었다. 성공한 변호사의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4장 두 번째 시험 마이너스 미경. 미경은 태준으로부터 어머니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점차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빠, 정말 어머니가 모든 걸 잃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내가 확인해봤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미경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으실 수가 있어요? 평생 그렇게 똑똑하셨던 분이. 하지만 곧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걱정이 스며들었다. 어머니가 가난해지면 자신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미경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으셨대. 의사인 남편 박준호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미경아, 우리도 애들 교육비며 집 유지비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야. 장모님께는 미안하지만 우리 형편도 녹록하지 않다고. 미경은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들의 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미경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평소 단정했던 어머니가 너무 초췌해 보였다. 어머니, 정말 힘드시죠? 순덕은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경아, 어머니가 바보 같았다. 평생 모은 걸 이렇게 날리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미경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구체적인 도움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미경아, 어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당분간 내 집에 머물 수 있을까?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크게. 우리 집이 좀 복잡해서요. 준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애들도 예민해서.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서 살 수도 없고. 어머니, 일단 임시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제가 보증금 정도는 마련해 보겠어요. 미경이 제안한 것은 보증금 500만 원의 작은 원룸이었다. 그마저도 마지못해 내는 눈치였다. 순덕은 딸의 반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괜찮다, 미경아.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마이너스. 해시태그 5장 세 번째 희망 마이너스 민수. 민수는 형과 누나로부터 어머니의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강화도로 달려갔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순덕도 둘째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바보 같았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민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어머니가 당한 사기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 회복 방법을 알아봤다. 물론 이미 순덕과 변호사가 꾸며놓은 상황이라 실제로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었지만 민수의 노력만큼은 진심이었다. 어머니,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수야, 너희도 살림이 빠듯할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덕분이잖아요. 민수는 부인 김정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잃으셨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았고 평소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계실 방을 정리할게요. 민수는 또한 자신의 적은 월급에서도 어머니 용돈을 따로 마련했다. 월 100만 원이었는데 그의 수입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어머니 많지는 않지만 매달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순덕은 둘째 아들의 진심에 감동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다. 가장 여유롭지 못한 아들이 가장 많은 것을 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민수 집에 머물면서 순덕은 진정한 효심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민수와 정희는 불편함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를 더 잘 모시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순덕은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며칠 후 다시 강화도로 돌아왔다. 민수야, 어머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들 생활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
민수는 아쉬워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다. 대신 매주 강화도를 찾아와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6장 막내의 선택 마이너스 0이. 영희는 다른 형제들보다 늦게 어머니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평소 가족들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수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뭐라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다고? 응, 정말 큰일이야. 모든 재산을 잃으셨어. 영희는 즉시 강화도로 달려갔다. 막내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순덕은 놀랐다. 영희야, 갑자기 어떻게? 어머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머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어머니를 탓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지도 않았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영희야, 괜찮다.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무슨 소리세요? 혼자서 어떻게 해요? 영희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어머니, 저와 함께 살아요. 영희야, 네가 혼자 사는 집이 얼마나 작은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 살아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영희의 제안은 진심이었다.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며칠 후 영희는 실제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조금 더 큰 투룸으로 이사했다. 보증금과 이사 비용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살아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순덕은 막내딸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영희는 다른 형제들처럼 계산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가 힘들어하니까 함께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희의 수입만으로는 두 사람이 살기에 빠듯했다. 영희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영희야,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은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7장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다. 두 달이 흘렀다. 순덕은 네 자녀의 반응을 모두 지켜보았다. 태주는 최소한의 도움만 주면서 거리를 두었고 미경은 체면칠에 정도의 도움만 줄 뿐 진심 어린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 반면 민수는 자신의 형편에 비해 과분할 정도로 도움을 주려 했고 영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며 어머니를 모셨다. 순덕의 마음은 복잡했다.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서글픈 마음이 컸다. 동시에 민수와 영희의 진심에는 깊이 감동했다. 정말 이대로 끝낼까? 순덕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어느 날 순덕은 네 자녀를 모두 불러 모았다. 영희와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였다. 얘들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너희를 불렀다. 네 남매는 심각한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긴장했다. 혹시 어머니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야. 순덕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다. 사실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사기당한 것도 재산을 잃은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네 남매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태준과 미경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런 거짓말을? 미경도 당황했다. 하지만 민수와 영희의 반응은 달랐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민수는 차분하게 물었다. 영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장난이 너무 심하세요.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순덕은 네 자녀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다. 어머니가 가난해졌을 때 누가 진짜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태준이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저는 변호사로서 바쁜 시간을 내서
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했는데 미경도 화가 나 있었다. 어머니, 저도 남편과 싸워가면서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하지만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태준아, 너는 나를 도우려고 했니? 월 50만 원 주겠다고 한 게 도움이라고 생각하니? 너의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어머니가 모를 줄 알았니? 태준은 할 말이 없었다. 미경아, 너도 마찬가지야.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을 구해준다고 한 게 정말 최선이었니? 네가 한 달에 부티크에서 버는 돈이 그것보다 적니? 미경도 고개를 숙였다. 순덕은 이어서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야, 너는 달랐다. 내 형편에 너무 과한 도움을 주려고 했어. 월 100만 원이 너에게는 큰 돈인 걸 어머니가 몰라. 그래도 기꺼이 내려고 했고 너희 집으로 모시려고도 했지.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영희야. 순덕은 막내딸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너는 정말로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어 했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도.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계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2부에서 계속됩니다.